예. 아, 그러면은 저쪽에 빈자리에다가 한번 주세요. 여기다 지금 정차할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희망적인 변화로 뽑은 것이 이체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 공정 운영의 희망적인 변화로 뽑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행복의 시간을 되게 많은 걸 담아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장에 굉장히 방점을 둔 우주계대 대통령 중에는 이 성장을 5가지로 얘기를 하는 첫 대통령인 셈이기도 하죠. 네, 신년사 영상이 있나 보네요. 한번 볼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을사년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 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천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천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청와대 지금 나가고 있죠? 맞습니다. 예. 어떻나요? 저희가 있는 곳은 춘추관인데 예. 춘추관이 꽤 고등어하고 운치가 있어요. 경치가 있다. 예. 그 주변에 좀 돌아볼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그 삼청동이 300m 앞 언덕마을 바다마고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시골로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손잡이 찍으셨고요. 예. 줄 서서. 네. 예.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어제 쿠팡 청문회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쿠팡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역시나 불참을 했고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또다시 자기 말만 이어가는 막무가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틀 전 첫 번째 잠시 쿠팡 후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언덕마을 보인 태도는 국민적 방면으로 흥분을 선사했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의원들의 집요한 질의가 이어지자 식상을 좌회전입니다. 치거나 그만하자고 대려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청문회 시작 전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청문회 사회를 맡은 최민희 가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사과는 좌회전입니다. 국회를 공격하는 말을 한 게 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로저스 대표가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자처했고 최민희 위원장은 사과를 할 거면 발언을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로저스 대표는 본인의 답변이 완전히 통역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기의 대답을 완벽하게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고 지금 수십만 명의 직원들과 고객들이 허위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자기 말만 이어갔습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쌍비읍 2번 얘기하는 뻔뻔, 발뺌. 이걸로 일관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그렇게 준비하고 온 모습 같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쌍시옥 떠올렸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떠올릴만 하고 네. 통역의 문제를 자꾸 걸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위증죄로 고발을 그러니까. 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통역 문제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도 자기가 이해를 못하거나 이제 뭔가 좀 오해가 만들어질까봐 주저하는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니들 영어 좀 못하냐? 네. 그거 이 태도란 말이야. 게다가 허위 정보를 접하고 있다. 네. 이런 거는 스스로가 어떤 허위 정보를 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같은데 물론 이것도 수십만 명의 직원과 많은 고객들이 허위 정보를 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피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쿠팡 청문회 이 분위기 영상으로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과하겠습니까? 한국 국회와 위원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절차를 보고 내가 그쪽을 봤을 때 제 답이 완벽히 통일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홍TV 청문회 봤습니까?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의장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문서답하기 전략으로 나가고 있죠. 청문회 시청조차 안 했다고 합니까? 정부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확실해서 어젯밤에 쿠팡 지금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위증한 거죠. 정부와 민간 기업이 같이 시식을 협력을 해서 정도로 성공하는 사례가 됩니다. 흔히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5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당했냐? 꼬막 닭발에 나무다세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하나 있어요. 3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정말 공문서답이라는 것을 여러 번 나오면 진짜 공문서답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쿠팡 손해 전에 직접 가야 됩니다. 예. 같은 단말.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네, 맞습니다. 쿠팡은 정확히는 특정한 NTC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 전직 직원이죠. 용의자와 접촉을 했고 강물의 마트 NTC를 운전해서 플래시카드 등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00m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진짜 국정원이 전직 직원 만나라고 그냥 300m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다. 제가 이해했고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이번엔 포렌식 정보라고 그냥 제기해보자. 이재걸 부사장은 그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별로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게 다시 아니었어요. 국정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나라고 지시했고 예. 쿠팡으로부터 PC를 제공받았을 때 이미 포렌식이 된 상태였다라는 입장을 내렸습니다. 예. 좀 딱딱하게 한 거죠. 만나러 주시고 이미 국제법을 만들어 놨다는 걸 내가 생각했어요. 예. 이건 국정원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은 실제로 확인이 되면 상당히 법적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럴까요? 사실 김범석의 보도에 따라서 책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 배경이라고 보시는 거죠? 미국이 자기 뒤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버티기 자체가 왜냐면 이게 논란이 있을 때 계속 버텨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론이 좀 사그라들면 이슈가 지나가면 또 아무런 일 없는 듯이 사업을 좀 진행이 되었고 축구파 그냥 생각해보면 네 번째 예. 네 번째인데 그때마다 불명하게 이렇지만 지나가는 게 괜찮아. 버티자. 좋습니다. 예. 그럼 시간 벌기 그리고 국내에서 연습 보시다. 이관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쿠팡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하셨는데 한번 보죠. 쿠팡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을 찾아가면서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쿠팡이 노동자도 어떻게 되고 하는지를 받고 그러면서 쿠팡에서 많은 사망자가 있다는 생각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쿠팡이 2021년 2월에 이 모든 기사를 5개월 친구가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재간 돌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잘 나왔어요. 5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갑자기 불러서 예. 보내겠습니다. 예. 저 발언의 배경. 실제로 제가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예. 300m 오른쪽 이게 물론 도로입니다. 제가 돌리기라고 예. 그러면 쿠팡이 민사소 제기한 뒤에 개인한테 제기를 했거든요. 제기한 뒤에 제가 잠시 후 직장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쿠팡이 먼저 와서 예. 서로 싫어하는 제기 요청했었습니다. 예. 300m 실제로 우회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 써라 기사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런 거 보면 맞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네. 근데 뭐 제가 그 관련된 내용도 여기 보고 보니까 광고로 원래 그런다가 해보시는 거. 5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강면 사무소 반면 12시 방향입니다. 광고가 모르는 게 아니지. 전형적인 경우가 있는데 전형적이지만 다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시계 쓰는 광고. 3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강면 사무소 반면 12시 방향입니다. 이게 또 이번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쿠팡은 고객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 건 없다고 발표해왔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쿠팡의 정보를 유출한 직원이 퇴사한 건 2014년 12월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강면 사무소 근데 갑자기 왜 반면 이걸 12시 알고 방향입니다. 보니까 협박을 예. 어제 청문회장에서는 협박 메일의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여기 담긴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 전방에 쿠팡에 과속 살고 있는 방지턱이 쿠팡 있습니다. 이용자의 성인용 내역이 담기고 있습니다. 뭐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진동 모드, 온열 모드가 되는 내용이라는 점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민간 정보 유출이 없었다는 쿠팡의 설명과 기대를 근데 이게 시점도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오래전 1년도 더 됐는데 다음 안내까지 그런데 집중입니다. 이제 갑자기 발표를 한 거야. 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랬더니 처음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 유출한 직원이 나 이거 정말 엄청 갖고 있어. 너 이거 큰일 날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서로 먼저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서 이제 발표를 해버리는 거습니다. 그런 상태죠. 예. 그거 관련된 게 전방에 나오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성생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등 정보는 민감하고도 중대한
그리고 저 얘기를 듣는데 그 뉴스 하나 삭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 없죠. 예. 저걸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원래 또 저기 박형근 기자님 취재도 많이 해왔던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산재 은폐건. 네, 맞습니다. 쿠팡이 조직적으로 산재를 은폐한 정황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어제 이용호 의원이 전체 쿠팡 임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보면 10여 명의 쿠팡 직원들이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장덕준 씨가 일하는 장면이 담긴 CCTV였습니다. 예. 이들은 분초 단위로 장덕준 씨의 행적을 메모했고 엑셀로 정리해서 김범석에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장덕준 씨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 많으니까 김범석이 이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또 짓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대화 내용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장덕준 씨가 쉬고 있는 장면을 찾아내라라고 김범석이 지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김범석 씨 돌아가신 장덕준 씨. 장덕준 씨. 예. 그리고 김범석이 그래도 이런 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한테 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왜 이제 자신들의 책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충분히 쉬고 잘 쉬고 있다는 걸 찾아내. 네. 네. 그래야지 이분이 개인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거를 지금 의장님한테는 직접 지시를 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담. 예.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노조스 쿠팡 대표는 그 장면을 보고 우리 팀이 정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CCTV를 분석한 것이다. 정보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또다시 이제 그 조사에 이제 중주까지 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져요. 네, 어제 또 이슈가 됐던 건 쿠팡의 현직 공무원 잠시 후 어린이 대한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주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5급 6급 공무원 5명을 영입했습니다. 연봉이 2억 8천만 원, 4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들이 현직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 뻔한 상황인데도 눈뜨고 보고 있을 전방에 것이냐라는 과속 질의에 방지턱이 김용훈 있습니다. 고용노동 장관이 시험하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대각 문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바로 구간입니다. 사업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 문제를 어떻게 다룰 예정입니까? 제한테서는 바로 직전에 모빌급들 하이직들을 영입을 반대했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이들과 접촉했을 때 배가 확신할 줄 알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라도 절차적 인간으로 공식 분위기를 만들어야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치가 취해진 것도 있는 거죠. 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퇴직한 경위급 경찰의 쿠팡 취업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은 이전 소속 기관에서 쿠팡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게 좀 표현이 좀 구체적이긴 한데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불허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텐데 되게 강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정말 강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관성 있는 지금 그 어떤 직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단순히 강하게 해석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짐작까지 좀 들었는데. 예. 자, 그래서 쿠팡 문제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은 이제 그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요청서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국정조사 요청서 그리고 위증 혐의 등을 고발할 거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우리 쿠팡 문제 다룰 때좀 구체적으로 좀 그리고 하나 더 브리핑으로 다뤄보고 싶겠는 게 정책 생중계 관련된 정보가 지금 나온 거.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올해부터 청와대를 포함한 47개 모든 부처에서 정책 생중계를 시작합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다.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면서 개방하면 할수록 국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감히 실천해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내용 영상 있으니까 보죠. 이재명 정부는 지난 7개월간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생중계했으며 그 영상을 국민과 언론에 전면 개방했습니다. 1월부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합니다. 네, 이 내용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예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KTV에 생중계를 요청하면 그것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 그게 뭐 단순한 그냥 공식 행사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뭔가 기본이하는 거라든가 정책을 전반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겠다. KTV가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충분하다 인력은 예.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브리핑을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보죠. 겸손은 힘들다 박경박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새해 1호 법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기의원, 박종선 이건태 의원 함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00m 앞 10시 방향입니다. 이걸 쭉쭉 나가셔서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300m 앞 10시 새해 1호 방향입니다. 법안으로 이제 이거를 종합특허법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이제 짚어보려는 건데요. 그 배경, 그리고 이유,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잠시 후 그만큼 어떤 10시 입장에서 방향입니다. 추진하고 계신지를 추론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원래 지난 특검에서 특히 내란 특검을 맡았던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사초를 쓰는 신경으로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근데 사초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예. 제가 볼 때. 특히 내란의 동기가 너무 협소한 거죠. 네. 물론 2023년 10월부터라고 했지만 그것이 범행의 동기를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다. 이 정도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전방에 과속 방지 주권 턱이 재민을 있습니다. 배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 재민의 뜻은 뭐냐 하면 나는 국민에 의해서 내 권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나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초법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제한의 권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초능력자다. 예. 그런 의미가 500m 있어요.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행 이후에 드러난 것만 해도 무슨 민리 초소에 가서 뭐 10분간 머물렀다가 또 그 의자에 앉았다 이런 그냥 기이한 행동들이 단순히 그냥 까짓거리가 아니라 또 구속적 해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바로 그런 주권재민 논리에 부합하지 않은 어떤 특이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이 군을 동원한 계엄 정도는 대통령이 이미 할 수 있는 거다. 본인한테 부여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300m 거예요. 그래서 이 우회전입니다. 범행의 동기를 헌법 제1조와 연결해서 주권재민의 민족공화국 원리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기획 아래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면은 이후에 일어난 그 한덕수의 그 행태, 한덕수의 행태도 사실은 선거를 그냥 이용만 하는 잠시 후 것이지. 우회전입니다. 윤석열의 그 후계 권력, 그러니까 꼭두각시 권력의 본인이 그렇게 하수 노릇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계획 아래에 그 분당의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제한 것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일반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허들이 다 맞춰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근데 그렇게까지 깊게 보질 못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범행의 동기 착지 전부터 처음부터 틀렸다. 오류가 있다라고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직접 12.3 내란 직후에 이 10대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또 그 10대 의혹을 조은석 특검 500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500m 수사가 안 돼 있어요. 드림테크 산업단지 10대 의혹에 방면으로 거의 대부분 수사가 안 돼서 좌회전입니다. 10분의 1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분의 9 할 정도는 수사를 못했다. 3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는 뭐 자기 가지려고 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나? 네. 그 부분이 그 모든 걸 거의 다 놓친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노정원 수첩이 그 주권재민을 잠시 후 배제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노정원 수첩이 주요 테마인데 잠시 후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개인 정보를 그 수사기관을 만들면서 제공했다라는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거든요. 짝짝이 들고서 기소를 하는 게 그쳤고요. 최민 위원장님 말씀 이어서 저도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 내란의 동기였거든요. 내란의 동기 관련돼서 저희들이 계속 의심하고 지목해왔던 게 김건희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기존의 모든 정치 질서라든지 사법 제도를 무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강구한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좀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김건희 관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과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관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내란 특검이나 다른 특검을 갖고 있었던 처음부터 우리가 지적했던 약점, 파견 검사들이 제대로 할 것이냐, 이제 검사들이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 이 부분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을 수사해서 밝혀내려면 그동안 검찰이 봐주겠다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 건드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덮어줬다, 은폐해줬다, 축소해줬다,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의미에서 김건희 특검도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또는 백을 주고받았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어 엎으면서도 검찰이 김건희를 어떻게 봐줬고 또 어떻게 김건희의 어떤 범죄를 은폐해줬고 한 부분에는 단 한 발자국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을 대상으로 특검이 수사하는 부분이 박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이 이런 부분이 다 하나도 밝히지 않고 이런 부분은 2차 특검에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그래서 2차 특검을 할 때는 인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좀 써야 됩니다. 저희가 내란 동기를 제대로 밝히는 것, 그다음에 좀더 구체적인 측면들과 연결시키는 것, 그 과정에서 검찰 등 5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걸 해줘야 된다. 거기에 박성재가 있는 거죠. 박성재는 김주현이 문자를 보내고 자소리하고 박성재는 이제 그게 하도 크게 분분하니까 3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왜 만들어 싶을 불편하게 해? 그런 거잖아요. 아니 수사 라인들을 안 열어보고 왜 수사를 했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운동 정권의 특징이 독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검찰을 동원한 진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주객이 보복 수사 정치를 해서 검찰 독재를 했는데 이게 잘 이제 가동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검사를 동원해서 친일부터 했다고 예. 군사 독재를 동원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내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검찰 독재의 결과물은 조작 기소고 군사 독재 시도의 결과물은 내란이거든요. 예. 이 두 측면이 있고 이 두 측면을 연결하는 공통어는 독재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독재 기질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 예. 김해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들 마치 왕처럼 자기 손바닥에 왕을 적었듯이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예. 이 두 사람은 그런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로 조작 기소가 성공했으면 그 다음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시도를 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다른 분들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이제 밝히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안 밝혀지니까 이러잖아요. 네. 예. 결국 인력 부족 문제를 이제 짚어주시는 건데 아까 박 부장님 이제 그 부분을 근데 이게 어떻게 구성을 하면 가능한 거냐 결국 검사 손을 안 빌릴 수 없는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검 내부에서 그 기존의 1차 특검에서 활동했던 검사들 중에서도 열심인 사람들과 예. 열심이지 않은 사람을 가릴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봐야겠죠. 또 파견을 서로 받더라도 그런 어떤 주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